이제 마지막 단계로 행정구제 부분. 그래서 행정구제에서 행정쟁송. 자, 이 행정쟁송은 행정청 처분의 불복 수단으로 행정쟁송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항상 누가 처분했다? 행정청. 공법은 무조건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뭘 하게 되면 그 불복 수단으로 행정쟁송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행정쟁송에는 현재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현재는 이런 용어들만 좀 치중하시면 돼. 뭐 내용은 우리 학문적으로는 내용이 많아. 근데 우리 공법에 쓰고자 하는 기본적 사항만 아시면 돼요. 자, 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어디다 하게 되냐면 행정청에다. 행정청에 불만 있다 하고 제기할 때 그거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행정소송이란 바로 법원에다가 제기한다, 그 말을 행정소송한다 그래요. 그럼 행정소송이란 이의신청을 행정청에다 했는데 결과 받고 보니까 또 불만이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로? 법원에 간다.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소송 중에는 여러 가지 소송이 있죠. 자, 우선 요거 빼고 민사부터 해볼게요.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과 개인끼리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될 때 우리 법대로 하자. 그게 뭐야?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걸 민사소송 그래. 그럼 민사의 반대가 형사야. 그럼 형사소송은 어떤 경우냐? 원고가 국가야. 근데 국가를 대신한 게 검사지. 검사가 원고고, 자, 우리 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고, 그게 형사야.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저 재판이 무슨 재판이야? 형사재판이야. 그게 무슨 소송? 형사소송 그래. 그럼 민사소송은 여러분이 원고, 피고가 다 되는 거지. 여러분끼리 원고, 피고고. 형사는 검사가 원고,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가, 피고가 죄 짓는 사람이야. 자, 이건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고야. 피고가 행정청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불만이 있다고 여러분이 제기하니까 여러분이 원고 입장에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소송, 그걸 무슨 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말해. 다시 행정심판도 해보고 또 불만 있으면 또 뭐 한다? 행정소송. 그러니까 이의신청 해보고 어디다가? 행정청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법원에다. 행정심판, 행정청에다 해보고 안 되면 또 법원에다. 그것도 행정소송. 그러니까 두 가지 뭐든 하고 마지막은 행정소송에. 그런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는 뭐냐? 그 처분청에다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의신청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청, 직권, 상급기관에다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 그 처분 내린 쪽에다 하는 것은 이의신청, 그 처분 내린 직권, 그 말은 바로 위 상급기관에다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그러면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남구청으로 한번 해죠. 남구청에 처분이 나왔다. 그럼 남구청의 위는 누구냐면 여기서 울산광역시장이야. 울산광역시장. 다시 요 위에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 그럼 남구청의 처분을 받고 거기다가 그대로 했다.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 이의신청. 그 처분을 내린 쪽에 하는 것은 이의신청. 근데 처분은 여기서 나왔는데 울산광역시장한테 한다. 그럼 뭐라 그래?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만약에 처분이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다가 행정심판하면 안 된다, 그런 애야.
바로 위에다 말하는 얘기야. 바로 위. 그러니까 남구청의 바로 위는 누구다? 울산광역. 그러니까 여기서 처분, 울산광역시 처분 나왔는데 전부 국토부 장관한테 행정심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국의 모든 처분 받고 이리 오면 안 되겠지. 장관이 할 일을 못 해. 그러니까 바로 위를 거쳐서 와라.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처분 나왔어. 그럼 행정심판은 어디다 해야 돼? 그때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야. 이 신청은 광역시장한테 하라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처분이 나왔는 곳에다 그대로 하는 곳은 이신청. 그 처분 나온 위에다 하는 것은 행정심판. 그럼 위에다 했던 그 자리에다 했던 불만 있으면 마지막은 뭐 한다? 행정소송한다. 올해 시험 어디가 나왔어? 요게 나왔어. 지문회가. 요게.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와.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의신청 나오든 행정심판 나오든. 근데 공법 아닌 다른 곳에 가도 이 내용이 나올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은 다 공법이거든.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은 전부 넓은 의미로 토지공법이야.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이니까 오늘 배운 이런 내용이 다 적용돼.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에 가면 처벌 배울 거 아니야. 징역, 벌금. 어디서 나왔어? 행정벌에서 나왔어. 여기서 배운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거 배우시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서 계속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기본적인 용어 하시면 돼요. 자, 이게 행정쟁송제도고. 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요거 어떤 차이냐? 손실보상은 적법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그러면 손실보상이다. 이렇게 말해. 손해배상하면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배상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그래. 그러니까 결국 글자 하나 차이죠 지금. 적법이냐 위법이냐. 여러분을 생각해봐. 여러분끼리 뭐 하는데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뭐 손해를 줬어. 그때는 뭐라 그래? 손실보상.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행위에 의해서 했으면 손해배상. 예를 들어 여러분 운전하고 가. 근데 앞에서 이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쓰게 하고 약을 올려. 그래서 주차 딱 서 있는 데 가서 들이박으면 어떻게 돼?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손해배상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공법에는 이 제도가 없어. 손해배상 제도가. 공법은 항상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니까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만 하라 이렇게 돼 있어. 법에 의해서만. 그래서 공법에는 뭐가 있어? 손해배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정에 가면 토지 수용당한다 이렇게 말하지. 그럼 수용당하면 뭐 해줘야 돼? 손해배상 안 하고 손실보상한다 그래야 돼. 왜냐면 도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 수용한다. 그럼 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야? 적법한 행위거든. 그래서 적법에서 해준 것은 보상할 때 손실보상이라고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인 토지의 출입 때문에 출입 등의 행위로 자, 보상한다. 이것도 손실보상 그래. 그러면 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느냐? 자, 우리 도로 만들려고 해. 그럼 기초조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초조사하다 보면은 피해 줄 수가 있거든. 근데 법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다? 손실보상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에 나올 때 손실보상 용어는 어디에서 수용한다. 무슨 타인 토지 출입 문제다. 이럴 때만 보상한다. 그럴 때 무슨 보상? 손실보상.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관한 기본적 용어는 여기까지 배우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 책에 가면 계속 저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공법 공부를 이제 대충 이런 게 이제 공법이라는 거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건가. 자, 우선 공법의 특징이 뭐냐면 생소해. 여러분이 알지 못한 내용이 생소해. 그리고 자, 우리 너무 넓은 법이야. 너무 많아 내용 자체가. 그리고 수시로 개정이 되는 법률. 이 수시 개정이 뭐냐면 여러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나온다. 그게 뭐야? 요거 바꾸는 거야. 여러분이 주택법에 가면 전매하지 말아라 배워. 뭐 전매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어디야? 다 여기에 있어. 그래서 수시로 개정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용어 정리부터 하면 돼.
뭐 내용은 몰라도 돼.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반쯤은 내용을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용어, 이게 어디에 쓰이고 있고 어떻게 한다, 이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면 그게 공법은 반 정도 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용어 정리를 내년 4월까지, 지금이 아니야, 내년 4월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돼 있어. 그런 용어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공법이 연결이 되는 과정이니까 요걸 용어 정리 좀 꼭 좀 신경 써서 하시고, 자, 이론 중심으로 이해 위주로 하라, 이렇게 말해. 다 아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아. 이론 중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왔냐면 절대평가고 객관식이라는 말로 배웠어. 그럼 문제 많이 풀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 접하시면 안 돼, 이거. 자, 문제를 접하는 거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건축 기능사, 무슨 정보처리 기사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출문제 갖고 공부를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처음이잖아.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출문제 아니면 설령 답이 나오는 거 알려줘도 여러분들 가서 응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이론 중심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는 5월 이후에 미리 푸는 것도 좋은데 5월 이후에 해도 전혀 안 늦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본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5월 이후에 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과목별로 책에 기출문제 나오면 풀면서 하는 과목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보는 것은 5월 이후에 보시면 돼. 편해. 5월 이후 가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문제 수천 개씩 다뤄. 그러니까 안 봐도 돼,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고, 또 이해 위주로, 그 말은 암기하는 거 하지 말란 이야기야. 우리 처음 공부하니까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자꾸 뭘 외우려고 하면 돼. 외우려는 것보다 자꾸 반복해서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게 공부야. 법률은 암기 되시면 그 다음부터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 처음에는 몇 개 외우니까 편할 것 같거든. 근데 머릿속에 이제 안 들어와. 이해가 안 돼. 연결이. 이 법은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이해가 돼야 왜 만들어졌고 왜 쓰는지를 그거를 하셔야 돼. 여러분이 재수할 때 가장 단점이 뭐냐? 어디서 공부 잘못하고 외워오신 분이 있어. 그럼 공부가 그다음부터는 외우는 것밖에는 공부가 안 돼. 근데 그렇게 외워갖고는 문제 풀 수가 없어. 또 그 많은 걸 외울 수도 없거든. 근데 외운 게 뭐야? 몇 개 외우는데 그거 갖고는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자꾸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있어. 외우지 말라 그래도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 암기는 필요해. 몇 가지 외워야 될 건 필요하다는 얘기지. 아까 내가 여러분들 관리계획 6가지 그랬잖아. 그러면 6가지 그런 정도는 외우라는 얘기지. 그런 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순 암기란 용어 같은 거, 용어라든가 무슨 가지수 몇 가지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면 절차 나와. 뭐 사업하는데 맨 처음에 무슨 계획 만들고 뭐뭐 한다 이런 순서 나오거든. 그런 순서 절차를 알려주면 여러분이 그거는 외우시면 편해. 이런 거는 시험에서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용어라든가 내가 이 앞에서 꼭 지칭해줘. 이런 거는 외워라. 그러면 오늘 지금 외우라고 한 게 몇 개예요? 1개잖아. 그런 정도만 외우시라는 거지. 나머지는 외우라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외우고 따라오시면 되고. 우리 공부 시작하시면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 가장 기본 문제야. 하셔야 돼. 그냥 배짱 좋게 맨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우리 공법은 예습은 필요 없고 무조건 복습이야. 근데 하나 알고 가셔야 돼. 우리가 똑같은 법을 공부해도 민법은 예습을 해야 돼. 민법은 알든 몰든 그냥 읽어오면 편해. 근데 공법은 읽어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읽어와도 그 책에 있는 내용 안 해주거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공법은 그날 배우면 그날 공부하시면 돼요. 복습만. 그러니까 민법은 하라고 그래서 민법은 예습하고 복습하는 게 훨씬 빨라. 왜 민법 강조를 하느냐? 민법이 돼야 나머지 과목의 법이 되거든. 그러니까 민법을 빨리 깨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왜? 법이 맨 처음에 뭐부터? 민법이라는 법부터 기본이 시작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민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민법은 이론적이고 우리처럼 외우는 과목 아니야. 그러니까 예습이 해오고 수업 듣고 가서 복습하고 그러면 빨라져. 근데 공법에 해당하면 무조건 복습만 해. 공법이니까 어디야? 2차 과목들. 2차 과목 그냥 자신이 그냥 무조건 나오시면 돼. 나오면 듣고 가서 그것만 하시면 돼.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아무 필요. 오늘 여러분들 기본수 내용 아무것도 볼 거 없잖아. 내용 볼 거 없거든. 그러니까 읽어오시 말하는 이야기야. 자, 복습도 그날 해야 돼. 응?
이거 지나서 하면은 또 잊어먹거든. 그나마 집에 가서 바로 보면 좀 생각이 나. 근데 하루만 지나도 어떻게 돼? 안 나. 이제 또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시면 돼. 대신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지금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많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그냥 한번 쭉 만약에 동영상 안 본다. 그럼 오늘 필기 하신 거 있으면 그냥 오늘 뭐뭐 배웠구나. 큰 틀을 그렇게라도 한번 읽어 놓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은 안 나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음 과정에 가면 훨씬 편해져. 다음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다음 과정 가면 편해져. 복습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하시고 지금 만약에 동영상 볼 때도 만약 여러분이 동영상 볼 때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동영상 볼 때 일시정지 이거 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모른다고 정지하고 또 돌려서 보고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그냥 동영상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우리 수업할 때 앞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냐? 그대로 하란 얘기야. 정지하기 시작하면 공부 못 해. 왜? 애우려고 하거든. 모르니까. 근데 듣다 보면 앞에 못 들어서도 이해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지하지 말고 그냥 쭉 보시면 돼. 대신에 정지하고 싶거든 그 자리를 표시하라는 얘기야.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걸. 그 다음에 할 때 좀 신경 써 들으시면 돼.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정지시키면 내가 너무 팔 아프잖아. 난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정지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럼 공부가 안 돼. 공부라는 건 흐름이거든.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놈 애우려고 못 들었다고 하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봐. 지금 처음 하는데 이거 알아듣지 못하면 맨날 정리할 거 아니야. 그러면 흐름이 깨지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흐름 파악이니까 알든 모르든 쭉 들으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동영상 가면 오늘 수업이 3시간짜리인데 실제로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럼 2시간 반 정도 하면 되지. 그거를 정지시켜 또 하고 또 하면은 5시간 지나가도 안 되거든. 그럼 5시간 했다고 해도 남는 게 없어. 2시간 반 해도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정지시키지 말고 공부가 좀 되면 정지시켜도 이제 공부가 되거든. 근데 지금 하지 말고 그냥 보듯이 쭉 흐름대로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 요게 안 되면 여러분들 공부가 하루 종일 하게 돼 있어. 근데 하루 종일 해도 효과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첫 번째 과정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자, 이제 예습은 언제부터 하냐면 5월 달부터. 공법은 5월 달부터 예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과정이 싹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한 번씩 읽어오면 괜찮아. 근데 그동안에는 읽을 수가 없어. 무조건 복습에다 신경 쓰시고.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반복학습. 여러분들 과정이 2개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2개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번, 4번은 기본으로 듣게 돼 있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만약 이 공법에 대해서 시험 나올 수 오늘 다 한다 그러면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 우리가 2달을 한 과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한 과정 할 때 조금 하면 돼. 그럼 2번째 과정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도 조금 알아듣고 나도 좀 더 많이 해주고 다시 2번째 과정 끝나면 또 어떻게 돼? 3번째 과정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다야. 여러분이 그래서 6개월이야. 공부 맨 처음에 시작하시면 6개월만 잘 참으시면 돼. 여러분들 시험 보는 10월 달에 가야 합격, 불합격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딱 6개월 지나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를 알게 돼 있어. 그럼 미리 물어보셔 내한테. 근데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면 보이거든. 하라는 대로 하고 집중이 되면 그게 공부거든. 6개월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해서 10개월 죽기 살기가 아니라 6개월만 잘 하시면 돼. 6개월에서 기본 체계만 잡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방식대로 다 해도 돼. 지금은 하라는 대로 하시고 6개월 좀 배우고 싶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방식이 있거든.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6개월만 잘 하시면 돼. 6개월만. 그래서 예습 복습하는 6개월 과정까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오시면 돼. 그리고 이 반복학습할 때는 기본서를 꼭 좀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법 조문을 읽으란 이야기거든. 근데 기본서도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기본 과정 딱 들어가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려요. 이렇게 칠판에다. 그리고 책 몇 페이지 딱 펴라고 그래. 그리고 펴라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 밑줄을 그으라고 그래. 그럼 바로 그 부분이야. 그 부분을 가서 읽으면 돼. 그냥 무조건 다 읽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의 들은 내용이 있거든. 그때 강의 될 때 체크된 기본서 부분을 꼭 읽어오시면 돼. 그러면 읽으라고 그랬지 내가 공부하라고 안 해서 아직까지는 6개월 동안은 무조건 읽는 쪽에다 신경 쓰시면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읽는데 우리 보통 읽을 때 속독이 좋아요? 정독이 좋아? 속독으로 읽으셔야 돼. 읽는 거는.
그래서 한 이제 6개월 후 되면 이제 정도 가시면 돼. 이때부터가 정확하게 공부하는 과정이야. 지금까지는 예열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걸 배우니까 연습하는 과정이고, 그냥 속독으로 많이 읽으시는 게 좋아. 자, 우리 속독 하면 너무 빠른 속도는 안 되고, 우리 그냥 여러분들이 소설책 읽는다, 그냥 무슨 신문 읽는다, 그 정도 속도로 읽으시면 돼. 단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 그럼 체크만 하면 돼. 이건 도대체 읽은데도 그 내용이 몰라. 그럼 물음표 하나 딱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그러면 다음에 읽을 때 어떻게 돼? 또 읽으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한 번에 안 돼.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다시 또 한 번 읽고. 그러니까 굳이 정독할 필요가 없어. 정독해도 여러분들 몰라. 지금 여러분 책 아무리 정독해도 내용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속독으로 자주 보는 게 더 훨씬 나아. 그러니까 자주 속독으로 하고 일단 6개월 지나갔다. 그래서 적응 기간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 정독하면 돼. 그럼 정독 자체가 뭐예요? 공부해야지 그때부터. 그래서 시험 때까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공법은 4가지만 지키시면 돼. 이렇게만 해서 따라오시고, 또 이제 이번 과정은 이렇게 설명해 드렸거든. 그럼 내가 이제 1월 달에 가면 또 공부 이렇게 하라, 3월 달에 가면 또 이렇게 하라 하고 알려주면 그때그때 그 맞춰서 해 주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거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켜지고, 요거 이제 공부하고 상관없이 합격하시려거든. 이걸 이수한다, 이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 즉 시작해서 학원에 여러분들 10월달과 마지막 강의 해줄 때까지 그 과정 잘 지키신다고 생각하면 돼. 응? 맨날 찔린 사람, 우리 남자친구 하나 있잖아. 잘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아쉽게 떨어진 거지. 마지막 들으라는 거 안 들은 거야. 마지막 공부 하나 들었으면 합격했어. 그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될 때는 마지막 가면 그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나오거든. 그거 들으면 돼. 특강해. 그러면 특강 들어. 야, 동영 모의고사 그럼 들으면 돼.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해. 왜? 앉아 읽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학원에 이수하는 과정이 있어. 몇 월 달에 뭐 한다, 그거 그대로 따라오면 돼. 여러분 연애원이잖아. 연애원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옛날에는 한 달씩 돈 받았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좀 쉬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돈 다 내놨잖아. 돈 다 내놨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뭐야? 결석 안 하면 되는 거야. 결석. 이걸 알으셔야 돼. 합격하신 분들이 결석해서 합격하신 분 없어. 야, 결석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 뭐 부모님 상을 당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저거 동영상 본다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이 동영상은 공부가 아니야. 복습이야, 복습. 여러분이 수업 듣고 가서 좀 모르는 걸 볼 때 쓰는 거지. 저거 수업 안 나와. 자, 여러분 집에서 나오려면 좀 귀찮잖아. 준비해서 나오려는. 근데 그게 자세, 그게 공부하는 자세. 그냥 집에 있으면 어떻게 공부할 것 같지만 그 시간 공부 안 해. 그리고 전화 한 통 걸리면 전화 받지. 여러분 공부 안 하거든. 여기 있으면 전화 못 받잖아. 근데 여러분 전화 받으면 어떻게 돼? 동영상 눌러놓고 2시간은 전화하겠지. 그리고 야, 우리 자세한 건 또 다음에, 그러면서 또 동영상 틀면 그때 뭐 공부가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동영상은 들은 거 확인하려고 듣는 거지 공부하는 과정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결석을 한다 안 한다, 그 개념이 뭐냐? 우리 나오면 공부는 안 되더라도 그만큼 배우는 게 있어. 또 요령이라는 게 생기거든. 근데 결석하면 그 자체가 안 돼. 여러분들 공법이 8주 만에 끝나, 한 과정이. 근데 한 번 끝나면 여러분들 한 번 결석하면 어떻게 돼요? 양이 많잖아. 못 따라가. 그럼 한 번 또 결석해. 그럼 또 못 따라가.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 과정으로. 근데 다음 과정 갔는데 남들은 알았는데 나는 몰라 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습관이 되거든. 우리 공부는 습관이에요. 이게 한 번 하면은 돼. 근데 한 번 잘못된 습관 가면 이게 잘못된 쪽으로 돼. 이 공부는 처음 하실 때 그래서 습관을 잘 잡으셔야 돼. 지금 이런 습관을 잡아놓으면 여러분 시험 때까지 가는데, 하다가 빠지는 그 습관 하면은 그다음부터 빠지게 돼 있어. 어차피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개근상은 괜히 갖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노력하면 합격하는 거지. 근데 한 번 빠지면 하게 돼 있고,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2가지는 합격의 필수 과정이야. 이게 공부보단 중요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아쉽다 그러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아쉬운 거지. 내가 안 되니까 정리하겠다. 내가 어떻게 정리해? 모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정리한다고 아는 것만 정리하는 거지 더 이상 못 하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요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이쪽으로는 나아. 내가 다른 생활은 여러분보다 못할지 몰라도 이 가리키는 것만큼은 여러분보다 내가 낫거든. 또 여러분 내가 잘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 그 대신에 내가 단점이 나는 이쪽만 생활하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또 그거는 못 하거든. 그게 사람마다 장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만 지금 또 나이가 들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 들어. 고집이 좀 세. 자기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 이제 그 중고등학생이나 공무원 과정의 공부는 알아서 잘해 또. 그리고 앞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 근데 나이가 들면 고집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방식이 있다 보니까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6개월만 들으시면 돼. 6개월만. 1년 들으라고 안 하니까 6개월만 어떻게든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오시면 돼. 그래서 6개월 남으면 내가 그랬잖아. 아까도 6개월 지나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 그 다음부터는 왜? 다 모든 걸 기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6개월만 힘들어 참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초 과정 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진도 들어갈 거예요. 여기 여러분 책에 있는 진도로. 근데 다음 주 진도 들어가려면 아까 뭐를 알아면 관리계획 6가지를 알고 오셔야 돼. 다른 거는 모르고 도 상관이 없어. 근데 관리계획 6가지는 구속됐다는 말 그것만 기억하고 오시면 돼. 그러면 다음 주는 조금 편하실 거야. 왜? 여기에 기본을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계획 문제부터 이렇게 접근하니까 좀 나을고 아까 우리 6가지를 외워야 용도지역 그 말이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용도지역 이것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